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와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매연과 빛 공해. 새집 증후군, 환경 호르몬으로 가득한 아파트와 밥상. 아스팔트 위 자동차는 오늘도 매연으로 세상을 뒤덮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분명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요. 이런 도시 속에서 과연 생태적 삶은 가능할까요? 작은 것이 더 아름답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생태적 도시인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람. 심상옥 녹색소비자연대 생태전문 운영위원과 함께 도시에서의 생태적 소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유해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해, 소음, 새집 증후군, 환경 호르몬까지 정말 우리가 이런 위해 요소들을 떨치고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도시에서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산보다는 소비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묵묵하게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심상옥 운영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태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 본인 소개 겸 지금 녹색소비자연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녹색소비자연대는 90년대에 환경운동을 하다가 저희가 도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삶의 양식을 변화하는 거, 네. 그다음에 패러다임 전환된 사회에 어떤 그 맞는 시민을 양성해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환경운동하고 기존의 소비운동하고를 결합한 형태로 네. 녹색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도시에서 뭔가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 요즘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실천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옥상의 정원도 가꾸고 또 뭐 생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뭐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이 정도면 될까요? 뭐 다른 개념이 더 있습니까? 실제로 그 저희가 소비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냥 내가 이런 걸 오래 쓰고 그 다음에 환경 마커가 붙은 걸 쓰고 그러면 나는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녹색 소비 운동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양식을 바꿔서 사는 것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늘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니까 좀 많이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뀐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이 녹색 소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쨌든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에도 생태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생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생각만큼 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태적으로 사는 거 주부들은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빨리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말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환경 관련해서 다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생태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된 건 거창하게 지구 환경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희가 더 절약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한 거 스스로 만들어 쓰는데 아시다시피 화장품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친환경 화장품은. 그러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편견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에너지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네. 생태적인 에너지 사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도시에서 에너지 없이 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기죠. 예.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지금 도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 의존율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의존율이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의 그 사고 이후에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제 원전은 이제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줄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 일단은 소비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살림살이를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신형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새 거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런 살림살이는 어떤 거일까? 그 다음에 요즘은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나에게 맞으면서 또 그런 등급들이, 효율 등급들이 좀 높은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측면에서 보면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을에 햇빛이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동네는 태양광을 좀 이용한 전기를 마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야 저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도 대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전기가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안에서 우리가 전기가 제한이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긴 하지만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얻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색 소비를 얘기할 때 자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질 수 있는 쪽에 그런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그 에너지 녹색 소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효율 등급이 높은 거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 전력 때문에 쓰지도 않으면서 많이 버려지는 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멀티 콘센트를 많이 이용하기를 하기로 하고 또 멀티 콘센트 말고 더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이렇게 그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TV는 보지도 않는데 퇴근해서 먼저 탁 켜고 샤워하고 뭐하고 밥 먹고 그러고 혼자 TV는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TV 보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타이머가 그 시간 외에는 켜지지가 않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공간으로 그런 삶의 패턴에 맞춰서 매번 뽑거나 끄는 걸 까먹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고 하게 하면 전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TV에 그 셋톱박스 전원 있잖아요. 그 대기 전력이 웬만한 냉장고
효율도 그런가요? 안 하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TV도 보지 않는데 셋톱박스를 켜놓는 것만으로 냉장고 한 대가 더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네, 줄이면 저희가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가게에도 사실 에너지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에너지를 쓰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일어나서, 글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수님은 뭘 먼저 하시나요? 냉장고를 열어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이제 TV를 많이 킨대요. 아, 그런가요? 집집마다 TV를 네. 많이 켜고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에어컨을 또 아침에부터 켜는 아침부터? 집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자기 성찰을 좀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내복 입기 운동도 하고 네네. 그죠? 여름에는 저희가 그런 전기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창문부터 좀 열고 그 다음에 환기를 좀 시킬 뿐더러 조금 더워도 저희가 부채 하나면 견딜 수 있는 날이 여름 중에 한 70% 정도는 부채 하나면 견딜 수 있거든요. 창문 열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거에서 네. 저희가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한다면 저희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가는 전기가 뭐냐면 전기밥솥이에요. 그런가요? 예. 특히 전기밥솥이 밥을 해놓고 나면 네. 특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 24시간 동안 꽂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 전력이